백킷 올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2회 연속 2월로 인해서 2월 금액만 15억으로 아주 큰 판이 열린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 72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중 축구 토토 승무패 71회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2회 연속 2월이 됐는데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 때리는 TV 멤버십 회원분께서 2등에 적중을 하셨습니다. 못 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구독자분들이 1등하고 2등하고 뭐 고등수 적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걸로 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저한테 감사의 말뿐만이 아니라 인증샷을 먼저 보내주시면서 채널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영상에 사용하셔라라는 멤버십 회원분이 계셔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축하의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본인의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제 최종 픽을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가져갈 건 가져가시고 버릴 건 버려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만들어라의 실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저는 파리 생제르맹 무승부는 최종 픽에 선택을 안 했었는데 JY 킴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조상님이 꿈에서 14경기를 다 찍어줘도 실제 경기에서 이변이 나오는 게 승무패고 유튜브에도 뭐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으로는 저희 채널이 최다 구독 채널이긴 하지만 최근에 승무패 검색을 하면 뭐 승무패 채널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절대 누구도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시고 축구토토 승무패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15억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72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현재 보고 계신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은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멤버십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제가 구매한 최종픽 정보 참고하고 계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배팅맨의 재밌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라이턴 대 리즈. 자, 홈팀 브라이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방에서의 압박을 항상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시즌 PPDA 값을 볼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 중이고 빡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었을 때 슛까지 이어진 횟수와 실제 득점으로 이어진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일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죠. 다만 측면 공격의 핵심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최근 부상으로 3경기 연속 출전을 하지 못했는데 왠지 이번 경기에는 교체 출전을 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브라이턴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득점 기록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팀 리즈와 동일하게 공동 4위를 기록 중으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리즈의 경우가 세트피스 실점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홈팀 브라이턴이 우세한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즈의 경우가 의외로 빌드업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록을 살펴봐도 수비에서의 실수로 인한 실점이 많지 않은 팀이라는 점과 브라이턴이 수비 라인까지 높이 올려서 하는 압박이 실패할 경우에 리즈가 브라이턴의 뒷공간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봤지만 다이렉트 어택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7위로
그래도 높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득점에는 실패를 하고 있는 리즈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리즈가 브라이턴 원정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운 경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홈팀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원정팀 리즈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패턴적으로 교집합적인 부분은 브라이턴의 승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 경기는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풀럼 대 울버햄튼. 자, 이 경기는 어차피 이번 시즌 기록들을 살펴보면 풀럼이 우세하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경기죠.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워낙 비용신짓거리를 하면서 리그 개막하고 현재 9경기째 1승도 없기 때문에 기록적인 면에서는 풀럼보다 좋은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좀 유일하게 이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울버햄튼의 경우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수치, 즉 PPDA 수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3위를 기록 중으로 전방 압박을 많이 들어가는 팀에 속하는데, 풀럼의 경우가 이번 시즌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 3점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공동 2위를 기록 중이고, 물론 뭐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실책으로 인한 실점 4점으로 1위를 기록 중이긴 한데, 어쨌든 풀럼도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 높은 편이다라는 점과 실책으로 인해 슈팅을 내준 횟수는 울버햄튼보다 풀럼이 2회가 더 많았다라는 점에서 울버햄튼의 전방 압박에 풀럼의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내주는 상황,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큰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풀럼이 우세하고, 실제로 울버햄튼의 경기를 봤을 때 수비가 개판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서 기본은 풀럼의 승리,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질게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노팅엄 대 맨유. 저와 4대가 더럽게 안 맞는 맨유 경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노팅엄의 승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노팅엄이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제에 안 맞게 점유율 축구를 하다가 개 털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렸고,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감독 데뷔전에 승리를 했지만 사실상 페널티킥 2골이었다라는 점과 본모스와의 경기에서는 2대 0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에 필드골이 아직 터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션다이치 감독의 롱볼 축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상으로 빠져있는 크리스 우드 선수가 복귀를 해야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우드 선수가 최전방에서 상대팀 골키퍼랑 쭈그리 앉아서 잡담을 하고 있다가 롱볼이 오면 대갈박으로 떨궈주면서 세컨볼을 가져가던가 몸싸움으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던지 해야 션다이치의 롱볼 축구가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원정팀 맨유의 경우는 아모린 감독이 상대팀의 전술이나 경기 상황에 맞게 유동적인 전술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은베우모 선수가 2경기 연속 득점, 쿠냐 선수 역시 맨유에서 데뷔골을 지난 경기에서 기록을 하면서 돈을 오지게 써서 데려온 선수들이 돈값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이죠. 그러면서 현재 리그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인데, 최근 뭐 잘 나가는 것만 보고 맨유 승만 선택했다가는 또 뒤통수를 맞을 것 같은 이유가, 기본적으로 노팅엄이 션다이치의 롱볼 축구를 구사할 때는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낮고 수비 숫자도 많기 때문에 맨유가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 패턴적으로도 노팅엄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맨유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연패와 연승이 끊기는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노팅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세비야. 자, 홈팀 AT 마드리드의 경우 확실히 이번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득점이 2배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발이 있는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세비야가 AT 마드리드 원정을 가서 승리한 적이 없죠. 원정팀 세비야의 경우는 이번 시즌 기본적으로 기대 실점값이 라리가에서 4위를 기록 중인데다가 실책으로 인한 실점은 라리가 공동 1위를 기록 중이고, 세비야가 전방 압박은 라리가에서 2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슈팅으로 이어진 횟수는 적은 팀에 속하고 실제 득점으로는 이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팀 빌드업 상황에 공 뺏는다고 압박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연병만 떨다가 체력만 날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려면 전술적으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야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인데, 점유율도 거의 뭐 비슷하고 득점 패턴도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다라는 점에서 이번 회차 가장 많은
가장 많진 않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패턴적으로 세비야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 AT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을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토쟁이들의 뒤통수 치는 일을 리그 초반에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의심 없이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토트넘 대 첼시. 자, 홈팀 토트넘의 경우는 이번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경기를 보고 있으면 이 새끼들이 어떻게 3위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면을 봐도 골 기대값이 10.06인데 실제 득점은 17점을 기록을 하면서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이죠. 한마디로 기대도 안 했는데 득점을 하는 상황이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첼시 역시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로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더 많은 팀에 속하는데, 토트넘의 기대 득점 값인 10.06보다는 높은 12.97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첼시의 경우 전방 압박 수치 PPDA 값이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 중이고 토트넘은 6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첼시의 경우는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슈팅까지 이어진 횟수가 13번인 반면에 토트넘은 단 한 번에 불과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토트넘의 승리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트넘이 이번 시즌 홈에서는 원정보다 득점력이 반 이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팀 첼시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배 가까운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홈에서 약한 토트넘, 원정에서 강한 첼시라는 생각에 토트넘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했다가, 국내 배당적으로 살펴보니까 첼시가 원정인데 정배당을 받고 홈팀이 2.5 역배당을 받았을 때가 과거에 3번이 있었는데, 한 번도 첼시가 승리를 한 적이 없었고, 첼시가 원정에서 2.25 정배당을 받았을 때가 과거에 2번이 있었는데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배당적인 측면에서 무승부를 함께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토트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레반테 대 RC 셀타. 자, 홈팀 레반테의 경우는 기대 득점값이 17.1점으로 라리가에서 6위를 기록 중이고, RC 셀타의 경우는 기대 득점값이 12.91점으로 라리가에서 10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레반테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반테가 이번 시즌 점유율이 라리가에서 19위로 11위를 기록 중인 RC 셀타보다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팀인데다가 롱볼 패스 횟수가 라리가에서 4위를 기록 중이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른 전환 능력과 전방 침투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에서 라리가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RC 셀타가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펼치겠지만 레반테의 역습에 위험한 상황을 많이 연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C 셀타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로드리게스 선수와 하비 루에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불안함을 노출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홈팀 레반테의 이번 시즌 홈 경기 첫 승을 선택해 보려고 했는데, 에타에용 선수와 함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이반 로메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이 경기 레반테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웨스트햄 대 뉴캐슬. 자, 이 경기는 사실상 홈팀 웨스트햄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원정팀 뉴캐슬의 경우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무승부로 이변을 한번 잡아봐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양 팀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웨스트햄의 패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웨스트햄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리그 1위를 기록 중으로 세트피스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뉴캐슬의 경우 닉 볼테마드 선수의 큰 키를 활용한 헤딩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직전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도 헤딩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닉 볼테마드 선수를 막아내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웨스트햄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 허용 횟수가 3위를 기록 중으로 크로스 허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뉴캐슬의 경우가 크로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이 이변을 내기란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컴퓨터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웨스트햄의 강등 확률 63%가 나오면서 이번 시즌 웨스트햄의 멸망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이번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마요르카.
자, 홈팀 베티스의 경우는 올해 초 영입한 에르난데스 선수가 공격 자원으로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주전 미들 자원인 포르날스 선수가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고 9월에 안토니 선수까지 완전 영입을 하면서 지난 시즌에 미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죠. 이번 경기에 주전 자원에 특별한 결장도 없는 베티스이고 주중 컵 경기의 경우 7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화력적인 측면에서 베티스가 우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경우는 현재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는 팀 내 최다 득점자 무리키 선수가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단 한 골밖에 없는 마요르카이고 베티스의 경우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라리가 4위를 기록 중인데 비해 마요르카의 경우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라리가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마요르카가 롱볼 패스가 라리가에서 3위를 기록 중으로 롱볼 한 방으로 뭔가를 만들어 버리고 하겠지만 베티스의 경우 롱볼 패스 허용 횟수가 라리가에서 굉장히 적은 축에 속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뭐 딱히 이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패턴적으로 원정팀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과 베티스는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의 교집합을 본다면 베티스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도 베티스의 승리로 보여서 저는 이 경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2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 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